궁극적으로 AI를 다루고 있는 툴로 다루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뭔가 재밌는 게 있지 않을까. 그것을 이해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생소하게 다시 알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중간중간에 인제 질문을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채주 작가를 곁에서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그동안 드로잉부터 미디어까지 꽤나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면서 작업을 많이 하는 걸 봤어요. AI 기술로까지 접근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 작가가 가진 그 매체의 운용 가능성을 굉장히 놀랍게 생각을 했고 역량에 대해서 좀 감탄을 하기도 했어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생소하게 느끼실 텐데 작가님께서 AI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작년 딱 2년 전에 최혜지 박사님께서 저에게 링크를 하나 딱 주면서 인공지능과 예술이 만나면 엄청 재밌는 작품을 할 수 있겠다는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을 만났는데 이 지도 교수님이 "요새는 인공지능으로 작품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 연구실 사람들이 모두 다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는 정말 혼자 '이걸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 용기를 얻어서 저도 처음에 관심이 생겼어요. 네. 뭐든지 인제 동료들과 같이 하는 게 시너지를 얻는 부분도 있고 약간 정보 공유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인제 최혜지 박사님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처음 최진숙 작가님 만났을 때 작품 들었던 게 소리를 이용해서 설치 예술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공학이랑 예술이랑 같이 뭔가 융합해서 작품을 하시는 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작가님이라면 인공지능 기법도 사용하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얼핏 얘기를 드렸는데 그 얘기를 제가 2년 전에 들었다는 게 인공지능이랑 뭔가 결합된 작품을 구상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작품을 만들고 계시다고 하셔서 저도 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스탠포드의 앤드류 교수님이라고 이 인공지능 쪽에서는 상당히 거장이신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AI가 새로운 전기다. electricity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전기가 우리의 가사 노동을 상당히 편하게, 그러니까 가사 노동뿐만 아니라 경제 여러 가지 노동 분야에서 사람들한테 편리함을 많이 줬잖아요. 인공지능도 이제는 사람들의 모든 곳에,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 다 있을 거다. 창의 노동의 도구로서 쓰이는 AI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오네요. 뭐 오늘 내일 어제의 일이 아니라 그냥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툴로서 그렇게 기능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쪼끔 자료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렘브란트 프로젝트 그런 것들은 그 렘브란트의 작품에 대한 그 데이터셋을 학습을 해서 렘브란트의 작업을 그대로 쪼끔 재현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고 초창기에 예술 지금은 뭐 아이다라든가 아니면 사라 살레바티토 같은 AI 작가들이 하나의 작가로서 뭐 전시도 하고 활동도 하고 또 크리스티 같은 데서 경매에서 작품도 팔리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AI를 우선 작가의 창작의 툴로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툴에 대해서 아직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의 폭이 쪼끔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잠깐 언급을 해 주신 GAN이라든가 딥드림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겐이나 딥드림 알고리즘은 딥러닝 생성 알고리즘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어요. 다만 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성자와 판별자가 대립하며,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가짜 이미지를 진짜로 착각할 때까지 계속 퇴짜를 놓으면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딥드림 알고리즘은 이미 충분히 학습된 이미지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이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 뭐지?' 라고 했을 때 AI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강조시키는 그런 방법이에요. 산업이나 공학 쪽에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쓸 때 중요한 게 이게 생성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생성된 게
공학이나 이제 산업 쪽에서는 과연 현실이랑 얼마나 똑같은지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위성에서 관측한 어떤 구름 사진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근데 위성에서 우리가 눈으로 그 RGB를 보잖아요. 삼원색을 보고 이 시각적인 걸 얻는데, 위성에서는 사실 그 가시광 채널이 아니라 다른 채널들을 이용해서도 관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 가시광대 영역으로 촬영한 영상은 문제가 밤에는 못 보잖아요. 그래서 다른 채널을 이용해서 밤에 관측을 하고, 밤에 가시광일 때 어떨지를 만들어내는 걸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밤에 얘를 만들어냈는데 얘가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공학이나 이쪽 산업계에서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정말 쓰는 게 되게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술은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진짜를 만들어냈냐 아니냐에 논란이 될 수 없는 분야잖아요. 예술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쓰는 게 되게 예술에서는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작가의 의도를 지금 어떻게 보면 작가님도 가든 이미지를 생성하시기 위해서 나무나 꽃 이미지들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학습에서 문제가 되는 게 데이터의 편향 문제거든요. 내가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켰냐에 따라 결과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작가의 의도를 충분히 넣어서 작가가 원하는 그림 그릴 때처럼 구체적으로 난 이런 게 나올 거야 라고 어느 정도 상상이 되는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어떤 그림을 내놓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의도를 넣을 수 있다는 거에서 되게 재미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기술력에서 최신 이라고 할 수 있는 AI를 동원을 해서 약간 인간의 의도대로 데이터 셋을 입력을 하지만 어쨌든 인간을 초월하는 학습 능력과 그리고 추론 능력 그리고 이해력을 바탕으로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있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내용적인 측면으로 한번 좀 들어가 봐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AI가 학습하게 될 작가님의 대표작인 그 벽돌 시리즈와 가든 시리즈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AI 가든인데 왜 가든이냐, 벽돌 시리즈는 하나의 인간이 태어나서 그 시점부터 이제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 시간의 흐름을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런 탑 이미지를 통해서 시각화하고 있고, 가든 시리즈는 그 전멸하는 그 라이트 안에 식물이 들어가 있는데, 자연의 이미지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들이 깜빡 하면서 그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생명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이 작품이 하나는 인간의 삶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는 자연의 생명력, 이어지는 자연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는 드로잉이고 하나는 라이트 설치 작품인데, 두 작품이 굉장히 외향적으로는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작가가 생각하는 이 인간과 자연의 그런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이어지고 역사를 만들어가는가, 그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고찰해본 결과로서 작품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작품에 대해서 작가가 이제 이 작품 두 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계기들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작품이 작가에게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조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좀 큰 작품들 같은 거를 주로 하는 걸 좋아했다면, 이 소나기 정원과 라이트 그 드로잉 작품을 하게 될 때쯤에는 저는 가장 제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가장 적은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이제 찾아서 이만한 틀 안에서 뭔가를 해보자라는 그런 계획으로 시작이 되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보이는 거는 굉장히 다른데, 사실 모듈이 모여서 큰 걸 만들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고, 같은 경우 150점, 그 외에 다른 라이트 작품도 한 50점 정도 해갖고 대략 한 200점 정도가 되고,
벽돌 드로잉 시리즈도 대략 한 100점 정도 이상이 되는데, 이 데이터셋이라는 것을 만들 때 작품 점수로는 300점이지만 그것에 이제 부분을 또 크롭을 할 수가 있고, 학습을 시킬 때는 데이터 어규멘테이션 하면서 학습을 시키도록 이제 데이터셋을 만들었어요. 구는 물방울이나 해나 지구처럼 스스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고 이렇게 뭉쳐진 그런 형상이고, 그리고 빛을 내거나 에너지를 지니는 반면에 벽돌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그런 네모 형상을 지니고, 그 네모 형상은 사실 그 밭의 모양, 그리고 TV나 이 모니터, 인류의 문명과 그런 관련된 형상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라이트 작품이 식물이나 생물 이미지로 보여지지만 자세히 보면 그 안에도 작은 벽돌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벽돌 드로잉들이 그 얇은 종이 위에 그려져서 잉크로 매 순간 이제 그려지는 것이, 인간이 하는 것이 가장 아주 작고 초라하고 그런 작은 벽돌이지만 열심히 쌓으면 단단한 요새를 만들 수도 있는데, 또한 신과 자연 앞에서는 쉽게 그 쌓은 것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드로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작고 얇은 은색 전선들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제 설치 작품을 보면은 그렇게 작은 반짝이는 은색 전선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네트워크와 우리 인간 관계, 또한 그 신과 하나님과의 연결들을 의미하고요. 작가님이 작업에 대해 설명을 해주신 걸 자세히 들으니까 굉장히 개인적인 그 굴곡으로부터 작업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상자들이 작업을 대했을 때 굉장히 진솔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공감도 더 많이 되고. 벽돌로 이렇게 상징되고 대변되는 인간의 위대한 역사, 그리고 자연에 의해서 언제든 쉽게 파괴될 수 있는 인간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자연에 대해서 경외감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 작가님이 두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그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찰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선으로 연결된 그 네트워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의 종교적인 그 보이지 않는 힘, 그런 것들에 대한 종교적인 뉘앙스마저 가지고 있는 작업이라는 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두 시리즈가 이 AI 작업을 통해서 하나로 합쳐진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내용적인 부분도 의미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발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잠깐 들으니까 처음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실 때 왜 백남준의 TV 정원으로부터 영감을 얻으셨다고 하셨는지도 이해가 더 돼요. 백남준의 TV 가든은 자연과 첨단 기술의 혼숙으로부터 그 시작이 돼서 그 자연의 TV라던가 그리고 가든이 같이 막 결합된 설치 작업으로 보여지잖아요. 그 형태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동양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물화일체,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백남준은 우리가 자연과 기술의 조화에서 유토피아를 찾을 수 있다고 봤고, 그리고 자연의 품에 안긴 문명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렇게 충돌하지 않음으로 해서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추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작가님 작품에 있어서도 AI를 툴로 사용하고 있지만 벽돌이라는 벽돌 시리즈와 가든 시리즈가 결합이 되면서 인간과 자연의 생이 굉장히 조화롭게 버무려져서 결과물로 탄생을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영감을 얻으셨던 백남준의 작업과 세준수 작가님의 이번에 AI 가든이 관통하는 지점이 자연과 인간 문명의 공존,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혹자들은 작가의 터치가 들어가 있자는 이미지, 그림이 무슨 예술이냐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쨌든 데이터셋 자체가 작가가 의도한 바대로 입력이 되어지고 주어졌고, 그것에 있는 알고리즘을 AI가 충분히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용자가 인풋한 이미지는 어떤 소스로서 주어질 뿐이지 전체적인 결과물로 나온 이미지는 작가의 작품이다, 작가의 그런 주체성을 갖고 있다. 그 부분에 논점이 많은 것 같아요. 현대미술에서 추구하는 거는 어떤 작품이 아닌 관념을 표현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가의 생각과 의도가 담겨 있으면 그것은 작가의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 본명을 속이고
그 화장실 변기를 뒷상의 햄. 네, 뒷샹. 햄 맞아요. 네, 네, 그 마르셀 뒷샹. 작품을 얘기하면서 그 작품도 사실 만들어진 걸 가지고 와서 그냥 전시만 했다고 들었는데 이제 네. 그것도 되게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그런 식으로 이제 현대미술이랑 같이 융합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만든 사람은 그리고 AI 지금 커뮤니티의 대부분은 공유 문화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모델을 그냥 공개하고 그리고 그 공개된 모델을 가지고 와서 쓰고 이런 문화가 어떻게 보면 기존의 과학이랑 공학에서 하고 있던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이 뭐죠? 흐름에서도 되게 다른 방향성이거든요. 자기가 짠 코드는 그건 공개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재산처럼 여겨지고 내 연구에 되게 중요한 자산처럼 여겨졌었는데 그게 아니라 최근에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인공지능이 과연 누구의 것이냐 이 부분은 되게 흥미로운 얘기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작가는 자기가 만든 재료를 자기가 쪼물쪼물 만질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셀 뒷상처럼 무엇을 갖다 쓰든 그것에 대한 생각 자체도 주무를 줄 아는 진정한 작가라고 제가 여기고 있고 저 역시 제가 원하는 데이터를 스스로 제가 모으고 학습시켜서 제 의도를 나타낼 만한 그 조건을 제시하는 게 제 목표였고요. 관객이 선택한 하나의 이미지 그 작은 최소한의 참여로 작품을 이제 완성을 시키는 게 목표였어요. 백남준의 작품 같은 경우에도 자석 TV 작품이 생각이 나던데 그 작품의 경우에 자석으로 TV 위에 전자빔의 효과를 이렇게 얻게 하거나 옛날 그 브라운관 TV에서 그리고 소니 캠코더에 이렇게 줄을 매달아서 애완견처럼 이렇게 끌고 다니는 등의 그런 행위가 사실 귀중하고 되게 소중한 되게 비싼 카메라와 비싼 그 TV를 고장이 날지도 모르는 그 자기장을 가지고 이렇게 놓는 것 자체가 백남준 작가님도 그 당시에 그 데이터 제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놓은 것처럼 자신의 재료를 이렇게 쪼물쪼물 만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가가 수집해서 입력한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그 딥트림을 통해서 제가 생성된 이미지들을 이제 봤거든요. 근데 이미지를 딱 봤을 때 첫인상이 굉장히 퓨어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인풋된 이미지랑 작가가 이제 구축해 놓은 데이터는 분명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딥트림을 통해서 이렇게 돌려서 나온 이미지는 그 원래 데이터가 갖고 있던 그 이미지가 갖고 있는 연상되는 어떤 것들 그리고 이미지가 갖고 있는 감정들 그런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굉장히 무균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이미지로 느껴졌거든요. 작품을 감상하면서 물론 작가는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지만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작품만 오로지 감상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사물을 바라볼 때 전체를 보고 알고 있는데 갓 태어난 아기는 부분을 보고서는 조합하여 사물을 알아간다고 그러니까 학습해 간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눈을 보고 그다음에 코를 보고 그 입이 있으면 사람의 얼굴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모든 물건들을 아이들은 보면서 학습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과정이 인공지능과 굉장히 흡사하고 그런 학습들이 합쳐져서 전체를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갖가지 꽃과 나무들의 이미지를 라이트와 벽돌 이미지들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진 향연을 꿈꿨습니다. AI가 스스로 자기가 알게 된 이미지들을 순수하게 퓨어하게 그런 모습들을 AI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세분화된 카테고리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몇 년 동안 모아서 제대로 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학습을 하면 더 멋있는 결론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현재는 걸음마 단계의 아기처럼 저의 모델이 벽돌 패턴을 스스로 생성해내기도 하면서 식물의 줄기 모습, 꽃이 중간중간에 있거나 선인장 같은 그런 이미지들이
라이트들 중간중간 박혀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AI가 스스로 자기가 알게 된 이미지들을 순수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계획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되게 그게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작품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지만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고 데이터의 크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관람객들이 자신의 사진 같은 걸 이제 같이 작가님이랑 공유하면서 작가님의 데이터를 늘려 나가는 것을 하신다면 그 관객의 입장에서도 어찌됐든 내게 하나 포함이 된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0년 뒤, 뭐 20년 뒤 이렇게 간다면 인공지능 쪽 입장에서도 데이터를 늘려가면서 학습하는 거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 연구적인 목적이랑 같이 결합이 돼서 의미 있는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각적 인식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갭들이 또 어떻게 데이터가 가공되고 어떻게 데이터가 수집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시 한번 다른 이미지로서 생성이 된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네요.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최진수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시각적 인식 방식의 차이에 의해서 같은 이미지라도 생경하게 가공돼서 인식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고 작가의 의도에 그 사용자의 참여로 늘어난 데이터들이 계속 데이터의 양이 증가할 때마다 그리고 경험치가 쌓일 때마다 또 새로운 어떤 것들로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들이 굉장히 이 프로젝트를 더욱더 장기 관점에서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하는 것 같네요. 향후에 작가님께서는 이 작품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시키고 또 어떤 방식으로 완결을 하실 예정이신지 어떤 방식으로든 대중에게 선보여야 되는데 전시하실 내용인지 그 대략적인 계획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 작품은 콜랩에서 학습이 되었고 콜랩의 코드는 공유를 통해서 쉽게 실행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쭉 나열되어 있는 형식이 있어서 관객이 그걸 보고 순서대로 이제 클릭을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누가 가이드를 주지 않으면 쉽게 참여해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설명을 통해서 접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한 쉽게 이건 추후의 계획인데 뭐 내년이나 내후년 뭐 이렇게로 제작해 볼 생각하고 있고요. 백그라운드 음악으로 사용하는 음악이 있는데 최동과 그 성경의 인간 작곡가와 구글의 마젠타 프로젝트를 통해서 피아노 연주를 학습시킨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인간 작곡가가 만든 음악에 미디 뭐 가락을 트랜스포밍 시킨 그런 음악을 넣는 등의 그런 앱이 실행되면서 같이 음악을 들려주는 식으로도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가이드를 주고 디렉션을 주고 정보를 주고 이해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앞으로의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단순히 이제 이 AI 가드를 통해서 이미지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청각적인 요소까지 더해서 음악까지 함께 들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더 사용자가 그 이미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경험들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느껴지네요. AI 가든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또 앱으로 접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또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될지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혜지 박사님 뭐 한마디 마무리 발언 해주실 거 있으신가요? 작품이 정말 잘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AI가 어떤 차갑고 그리고 뭔가 나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재밌게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고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잘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정말 이걸 장기로 가면 이제 뭔가 향기까지 그 전시에 함께해서 뭔가 이 정원의 꽃향기 이런 게 같이 난다든지 네, 그리고 소리의 음악 소리뿐만 아니라 어떤 정원이기 때문에 물소리나 아니면 새소리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넣어서 뭔가 진짜 정원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전시를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네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적극 그래도 되겠네요. 반영을 하는 사용자의 틈이에요. 네. 사용자의 소리를 넣으면 딥드림이 아니라 어떤 AI가 알고 있는 비슷한 이미지로 치환이 되는 뭐 그런 걸 해도 되겠네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이미지 캡션. 해가 많네요. 나중에 청각, 뭐 후각, 시각 그런 걸 더해서 촉감까지 한번 공간만족으로 진행되는 AI가 탄생할 수 있기를 기원해보면서 오늘의 그러면 작가와의 대화, 박사님과의 대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